로젠블렛을 대리하는 하비 스타인버그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동료가 맥클레인이 그와 고군분투하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잠시 경동맥 유지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신체적으로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리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는 배심원단에게 경찰관들이 맥클레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저항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행동이 맥클레인의 죽음에 이르게 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인버그는 맥클레인의 사인에 대한 수정된 보고서는 경동맥 유지가 그의 죽음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목에서 외상성 질식을 나타내는 소견은 없다고 언급했고, 병리학자는 나는 경찰에 의해 가해진 부상이 죽음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경찰 및 구급대원과의 상호작용 이후 맥클레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8월 2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의 생명유지 장치는 제거되었고 그는 장기 기증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애덤스 카운티 지방검사 데이브 영어 검사들이 맥클레인의 죽음을 초래했거나 그들의 힘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형사고소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부검 보고서는 맥클레인의 죽음의 원인을 미정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맥클레인의 죽음은 2020년 봄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와 브레오나 테일러를 살해한 후 다시 정밀 조사를 받은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2020년 6월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맥클레인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발표하고 필 바이더 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2021년 대르시는 맥클레인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과 구급대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과실치사, 평사과실치사 및 폭행 등 총 32개의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5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3건으로 로젠마와 로젠블렛의 재판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경찰관인 네이선 우드의 아들 네이선 우드는 10월 중순에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인 또한 강제적인 구속에 따른 케타민 투여의 합병증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담스 카운티의 최고 검시관 모니카 브룬쿠시아 조던 마니커 BR ONCUCIA 조던은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병리학자 스티븐 신어 박사는 수정된 부검 보고서에서 검시관실은 대배심 조사의 일부인 바디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및 추가 기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시는 맥클레인 가족과 $1,500만 대한 시민권 소송을 해결했으며 오로라 경찰과 소방서는 주 수사에서 발견된 인종 편향 패턴을 해결하기 위한 동해 법령에 동의했습니다. 2019년 이마이자 맥클레인 사망 사건에 기소된 콜로라도 경찰관 중 2명이 23세인 남성이 신체적 충돌 후 며칠 만에 사망한 후 2년 만에 제기된 강제 혐의로 이번 주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검사는 당초 콜로라도 도시 오로라에서 경찰과 조우한 후 최초 반응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거부했으며 이는 그의 가족과 시민권 옹호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마사지 치료사인 맥클레인은 2019년 8월 24일 누군가가 스키 마스크를 쓴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과 대면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구급대원들이 강력한 진정제를 주사한 후 맥클레인은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며칠 후 사망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조후 장면의 바디 카메라 영상은 맥클레인이 어느 시점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의 한 경찰관이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몇 분 동안 그의 목에 무릎을 꿇었을 때 조지 플로이드가 반복한 사문서입니다. 2020년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플로이드 살해 사건과 브레오나 테일러의 경찰에 의한 살해 사건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면서 맥클레인 사건에 대한 고소 요구가 재정화되었습니다. 결국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수사 후 2021년 콜로라도 대배심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오로라 경찰관 맨디 로데마와 전 경찰관 제이슨 로젠블렛을 포함한 5명의 최초 반응자를 과실치사 및 형사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로라 경찰관 메이선 우드야드는 다음 달 별도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맥클레인에게 케타민을 투여한 구급대원 2명은 11월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명의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1년 이 같은 혐의를 알게 된 후 맥클레인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인 신 머클레인이 말했습니다. 긴 여인이었어요. 여기 이 사건이 맥클레인이 사망한 지 4년 만에 어떻게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찰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24일 3명의 백인 경관이 맥클레인이 덴버 교회의 편의점에서 오후 10시 30분 이후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오로라에서 그를 제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스티를 비닐봉지에 넣고 다닌 맥클레인은 결국 경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는 체포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만남 초기에 한 경관이 맥클레인에게 멈추라고 말했고 맥클레인이 계속 걸어가자 2명의 경관이 그의 팔을 잡았다고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맥클레인은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경계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관 중 한 명의 신체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리드 폴러스는 경찰 책임 법안에 서명하여 모든 경찰관들이 복무 중 또는 경찰관이 시작하는 공개적인 대화 중에 활성화된 바디 카메라 또는 대시보드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또한 경찰관들이 초크홀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폴리스는 중주적인 조치로 콜로라도 주 검찰총장 필 파이저필와이서를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주지사가 6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결정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후에 나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6월 초 맥클레인과 대치한 3명의 경찰관들이 주로 경찰과 시 직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인해 행정 업무에 배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7일 오로라 지역의 시위자들은 225번 고속도로에 모여 맥클레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6월 30일 콜로라도주 미국 법무부 FBI 덴버 부서는 잠재적인 연방 시민권 침해에 대해 2019년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로라 경찰은 7월 3일 그가 근무 중 사망한 곳인 맥클레인의 추모 장소에서 셀카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는 2명의 경찰관을 해고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제이슨 로젠블렛도 해고되었으며 경찰은 그가 사진을 문자로 받고 하라고 답했으며 감독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들은 2019년 10월 20일에 촬영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진에서 목격된 세 번째 경찰관이 징계 전 청문회 며칠 전에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20일 오로라 시의회는 맥클레인의 죽음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결의안을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맥클레인 가족은 8월 11일 오로라 씨를 상대로 연방 시민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19년 8월 24일 밤 오로라의 위헌 행위는 흑인 청년 일라이자 맥클레인을 살해하기 전과 후의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차별과 장우성에 대한 더 큰 관습 정책 및 관행의 일부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로라 시 당국은 경찰서가 시민권과 공공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로라시 당국은 2월 22일 맥클레인의 죽음에 대해 의뢰한 독립적인 수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15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찰관들이 맥클레인을 멈추거나 겁을 주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진이 그에게 케타민을 주사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고 경찰이 사후에 경찰관들에게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엘리아의 어머니인 신 맥클레인은 보고서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내내 알고 사실과 증거를 기다리는 것은 벅찼습니다. 신 맥클레인은 당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 아들의 이름은 이제 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꼬리표가 붙지 않았습니다. 유아이자 맥클레인의 아버지는 보고서가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해한 오로라 경찰과 의르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웨인 모슬리는 보고서 발표 후에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대응하여 오로라 씨 관리자 진 툼블리는 수사팀이 이 사건의 근본이 되는 문제인 책임 체계의 실패를 확인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툼블리는 보고서 발표 후에 말했습니다. 9월 1일 주 법무장관은 대레심원단이 3명의 경찰관 로즈마, 로젠블랙, 우드야드 그리고 2명의 구급대원 피터 시추니에크와 쿠퍼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각 32개 항목의 기소 중 과실치사와 형사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로즈마와 로젠블랙 또한 한 건의 폭행과 한 건의 폭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쿠퍼와 시추니에크도 3건의 폭행과 6건의 폭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라이자 맥클레인,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를 위한 정의를 찾는 것입니다. 주 법무장관인 위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법의 지배와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서 책임지고 평등하다는 우리의 약속을 발전시킵니다. 맥클레인의 아버지 모슬리는 기소 소식을 들은 후 눈물을 흘렸다고 그의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내 아들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살인자들이 마침내 책임을 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모슬리는 변호사 발표 자료를 통해 말했습니다. 9월 15일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실은 오로라 경찰이 인종적으로 편향된 경찰활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교류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112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또한 경찰국이 백인보다 거의 5배 더 많은 유색 인종에게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또한 주 수사를 통해 소방서가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여하는 패턴과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법무장관실은 60일 동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을 의무화하는 통해 법령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법무장관실과 오로라 씨는 2달 전에 법무장관실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령 조건으로 11월 16일에 합의했습니다. 11월 19일 씨는 연방 시민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맥클레인의 가족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23일 공개된 수정된 두건 보고서에 따르면 맥클레인 사건의 사인은 대르심의 조사에서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의 부검 보고서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는 이제 강제적인 구속에 따른 케타민 투여의 합병증을 사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사망 방식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케타민 보급량은 혈액 케타민 수치가 치료적인 농도와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에게는 너무 과도했고 과다 복용이라는 결과를 추리했습니다. 라고 병리학자 스티븐 시나 박사는 수정된 부검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저는 맥클레인 씨가 케타민 투여를 위해 살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습니다. 신하는 경동맥 유지가 사망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지만 저는 경찰에 의해 가해진 부상이 기여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는 아담스 카운티의 수석 검시관인 모니카 브룸쿠 시아주더니 그녀의 이른 옆에 2021년 7월 15일자로 손으로 쓴 날짜와 함께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석방을 승인한 후 2022년 9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검시관은 그녀가 대르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